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대전 지회장 한승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 속눈썹 연장을 하는 그 테크닉에 관련돼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연습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가 왼쪽이 나올 수가 있고 오른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위생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핀셋이나 사용하시는 거를 충분하게 소독을 하는 거를 시험 감독관이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준비사항 같은 거는 큐넷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사항까지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 소독도 마찬가지고 손 소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독점을 통해서 손 소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마네킹까지 전부 다 마네킹 눈까지 소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 패치를 눈 모양에 맞춰서 붙일게요. 제가 오늘은 이제 오른쪽을 시연을 할 건데요. 과제가 왼쪽이 나오게 되면 왼쪽을 시술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오른쪽에 나와서 앞부분이라든가 뒷부분이 잘 간격이 나오지 않게 된다.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콧대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에 시술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반창고 테이프가 있으면 요 밑에다가 살짝 기대 놓으시고 인형 밑에 기대 놓으셔서 좀 평평한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시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만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사이즈를 8에서 8, 9, 10, 11, 12 5가지 사이즈를 또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투명 글루 아크릴판 같은데 5가지 사이즈를 준비를 하실 거예요. 이때 이 테이프를 붙여 놓은 게 이게 핀셋에 들썩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다 붙이신 다음에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가 들뜨지 않게끔 한번 눌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눌러주게 되면 핀셋으로 작업을 할 때 들뜨지 않기 때문에 속눈썹의 각도가 틀어지지 않게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잘 안 보인다면 이 밑에 이렇게 만약에 메모지 같은 거 지금 흰색 그 판을 깔아놨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메모지로 아예 흰색 그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가게 되면 종이 메모지를 같은 사이즈로 해서 붙이게 되면 조금 더 시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속눈썹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런 속눈썹을 구입하실 수도 있고 일단 한쪽을 할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건데 시술하기 전에 붙여놓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붙여놓을 때 그냥 자르게 되면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눈썹 모양에 맞춰서 라운드로 해주시고요. 해주신 다음에 옆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휘어진 각이 있어요. 휘어진 각이 있는데 그 각보다 너무 길게 자르게 되면 약간 U자형으로 꺾여지겠죠. 그럼 시술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 각 밑에까지 자를 수 있게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그 UN14 같은 경우에 요 중간 사이즈 있죠. 중간 사이즈에 맞춰서 가위로 커팅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르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위에다가 안정적으로 놓으신 다음에 요 앞머리부터 이 가위도 마찬가지예요. 가위를 밖으로 하게 되면 잘 안 잘리게 되니까 안쪽으로 휘어진 게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이렇게 커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양이 될 수 있게끔 커팅을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를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 거면 그냥 붙이게 되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속눈썹 풀이 있으면 살짝 묻혀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시는데, 이때 붙이는 요령이 있어요. 아이패치에 최대한 가깝게 해서요. 처음 붙일 때 눕히지 마시고, 이렇게 눕히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이 안 좋기 때문에 세워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지금 각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술하기도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떠서 약간 사선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기초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글루는 최대한 많이 흔들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흔드는 것도 괜찮지만 비비는 게 더 나중에 유지력이 더 좋아지고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글루를 덜어주는데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덜어주시면 돼요. 근데 한 방울 덜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글루 입구를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공기를 한번 살짝 닦아주신 다음에 공기를 살짝 빼서 이렇게 닫아서 보관하시게 되면 공기가 안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더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술을 하기 전에 소독을 할 건데요. 전처리제를 이용을 해서 전처리제로 우드 스파츌라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할 거예요. 모션을 취해 주시면 돼요.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콧대 때문에 안 되면 우드 스파츌라를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한번 닦으셨으면 모션이 끝났고요. 핀셋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자형이 있고 약간 휘어진 각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핀셋들이 있는데, 일자형을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약간 휘어진 각도의 그런 핀셋을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두 가지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로 일단은 왼손에 이렇게 거꾸로 해서 벌리는 방법도 있고요. 일자형의 핀셋을 사용했을 때는 일자형을 각도를 조금 더 눕혀서 왼손은 이마 위에 가볍게 볼 쥐듯이 그냥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모션을 취해주시면 되세요. 같은 일자형을 쓰셔도 되고요. 이제 일자형이나 휘어진 각도의 그런 핀셋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쪽에서 그 노하우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핀셋의 각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자형이 있잖아요. 속눈썹이. 일자형의 전체적인 길이의 3분의 2 정도의 사선이 되게끔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선 핀셋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핀셋의 끝의 방향이 모와 사선이 돼야 되는데, 일자형이 되면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선으로 될 수 있게끔 잡으셔서 앞으로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그냥 부채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떼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일자형의 핀셋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자형의 핀셋도 마찬가지로 기역자가 아닌 사선으로 해서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 앞으로 살짝 잡아 당기는 정도 해서, 잡아 당길 때 핀셋을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힘을 주지 않게 연습을 오른손에 힘을 빼시고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핀셋이 기역자가 아닌 45도의 각도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전체 길이의 3분의 2 지점에서 놓고 위로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앞쪽으로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떼어냈을 때 이 각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맨 끝에를 잡잖아요. 이걸 한 가닥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에를 하나 잡게 되면 볼게요. 힘이 없죠. 이렇게 되면 끝에가 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꺾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요. 3분의 2 정도로 해서 잡으신 다음에 앞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너무 붙어 있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살짝 벌려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벌려 놓으시면 한 가닥씩 집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집었죠. 그런 다음에 글루는요, 위에서 아래로 살짝 집어 넣었다가 다시 수직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글루 기둥이 세워지거든요. 글루 기둥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찍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방울 딱 찍어서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묻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붙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이렇게 뜨게 되면 끝에 방울이 생기죠. 다시 한번 일로 할까요? 네. 여기다 올려놓고 할까요? 네. 글루 묻히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다시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떠버리면 끝에 방울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끝에가 굉장히 뭉뚱하게 묻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떠서 방울이 생겼으면 여기에 한 방울을 찍어서 깨끗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술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루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정확하게 앞에서 세 가닥 정도는 떼어놓은 상태에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럴 때 앞에 좀 힘들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다가 좀 받쳐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휘어진 각도의 핀셋을 가지고 있다면 휘어진 게 밑으로 가게 되면 잡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한 세 가닥은 무조건 띄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핀셋을 벌려서 앞에 시작점은 팔입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앞에서 한 세 가닥을 떼어놓고 그 다음 자리에서 팔을 붙일 거고요. 코를 기준해서 양쪽 대칭이에요. 마찬가지 앞에서 3개 정도 띄고 네 번째 가닥에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까이 보시게 되면 5마디마다 약간 속눈썹이 긴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충 몇 가닥이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끝에 있는 가닥은 구로 할게요. 구로 떼어서 앞쪽으로 잡아 당기시고 글로 넣었다가 다시 들어주시면 글로 기둥이 생기죠. 그러면 이쪽에도 밑에서 0.1mm 정도 떼어내신 그런 공간을 두고 붙여주시면 돼요. 9.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가운데를 벌려서, 자, 여기 눈 중앙에 있는 거 있죠? 중앙에 굵은 가닥을, 가장 중앙 가닥 있잖아요. 가닥을 벌려서 12 사이즈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똑같이 넣었다가 사선으로 들어 올리고 0.1mm 정도 떼어서 붙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 밑에 기둥에 떨어져 있는 간격이 일정하게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와 9 사이 있죠. 사이의 중간,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중간 부분을 벌려서 12를 붙일게요. 11 사이즈를 잡아서 사선 넣었다 빼시고 11 사이즈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 가운데 12와 8 사이를 벌려서 또 12를 붙일게요. 12를 붙여서 밑에 간격을 유지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되셨죠? 그래서 이 기둥을 세워 놓으시면 돼요. 기둥을 세워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10과 여기 앞에 8과 11 그 사이에 10을 넣도록 할게요. 글로 기둥을 보셔서 사이에 10을 붙이도록 할게요. 네, 10이 붙었죠. 중간 가닥을 놓으시면 되고요. 또 가운데 세워놨던 11과 12 사이에 가운데를 다시 벌려서 12를 넣을게요. 12를 넣었죠. 그리고 다시 가운데 처음에 세웠던 12와 중간 사이에 12를 붙일게요. 네, 됐어요. 그리고 11과 그 사이 10과 9 사이에 10 사이즈를 붙일게요. 이거는 이제 큐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붙이신 다음에 여기와 맨 끝에 꼬리에서 9에서 10 사이즈 요만큼 9를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 11, 12, 11, 19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돼요. 시술 한번 해볼게요. 맨 앞에 머리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벌려서요. 팔을 붙일게요. 그다음에 사이에 굴을 붙일게요. 네, 굴을 넣었죠? 그리고 왼손에 핀셋을 사용하는 그런 그 동작도 보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서 핀셋을 모았다가 살짝 한 가닥만 집어서 벌려주시면 되고요. 또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옆에 가닥과 붙어버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사이 9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핀셋을 모를 잡을 때 틀어지지만 않으면 웬만한 거는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핀셋 잡을 때 각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 잡힐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팔 사이즈 중간에 요 한 마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디에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0 사이즈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붙이다가 속눈썹이 약간 쓰러지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왼손에 짚고 있는 핀셋을 이용을 해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셨듯이 붙이자마자 왼쪽으로 붙이니까 핀셋이 묻었죠. 약간 굳는 시간을 주고요. 빈 공간에 다시 한번 채워줄게요. 사이사이에 징검다리 형태를 붙여주시면 돼요. 마르는 시간을 두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UN14나 이렇게 좀 성글게 나와 있는 그런 속눈썹들은 굳이 많이 벌리지 않아도 살짝만 벌리시면 간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술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 사이즈 시술을 하도록 할게요. 11도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과 이거 사이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요. 비어있는 사이사이를 시술하다 보면 왼쪽에 붙은 게 마르는 시간을 두는 거거든요. 다시요. 마르는 시간을 두고 다시 11 사이즈 사이사이 너무 한 칸 한 칸 바로 옆에 거를 시술하다 보면 굳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눈썹끼리 달라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거 시술하기 편하게끔 징검다리처럼 한 칸 한 칸 떼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와 여기 사이 요만큼의 구역이 12 사이즈이기 때문에 12를 시술하도록 할게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거의 중간 규칙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중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중간 있죠? 중간에 붙이시면 되고 다시 마르는 시간을 뒀기 때문에 앞에 거의 중간, 다시 마르는 시간을 뒀으니까 이거의 중간. 이럴 때 약간 틀어질 것 같으면 살짝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다시 12 사이즈 바로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굳는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붙이시면 돼요. 이럴 때 모근에서 속눈썹 뿌리의 간격이 일정하게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서 붙을 수 있게끔 신경 쓰시면서 붙이시면 되고요. 아까 속눈썹을 세워놨기 때문에 약간 뒤쪽에서 앞으로 그냥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붙이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이거의 중간, 방법은 아시겠죠? 이거의 중간, 이럴 때 결과물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뒤에서 붙였으면 똑같이 뒤에서 올려오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속눈썹 모에서 오른쪽을 붙였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요, 이 속눈썹에서 오른쪽을 시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굵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에다 붙이셨는지를 생각을 해서 본인만의 법칙을 정하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가져가지고 지금 보면 왼쪽으로 시술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현장에서 시술을 하게 될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건데요. 다시 보여주시면 이것도 뒤에서 그냥 일자가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옆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왼쪽.
근데 이거는 조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속눈썹에 난 자리가 간격이 조금 일정하지가 않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조금 간격이 멀어져 있는 쪽, 그런 쪽을 양쪽을 채워주시면 균형감 있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글루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말라서 다시 덜어서 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잘 안 붙으면 글루 리필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를 뒤에서 붙일 때와 옆에서 붙일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핀셋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45도의 간격을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벌려서 사이에 비어있는 곳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야 될 부분 굿 사이즈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채 모양의 시술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무난하게 테스트에 통과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붙이다 보니까 한 가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띄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밀었죠?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는데, 떼고 나면 얘가 가닥이 휘죠? 그럼 핀셋을 잡고 이렇게 한 번씩 훑어주시면 돼요. 기둥을 잡고 한 번씩 훑어주면 다시 반듯하게 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잘못 붙인 사이즈를 붙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 모양의 속눈썹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서 뿌리 기둥에 일정한 간격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속눈썹 연장하는 그런 그 과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하고 나니까 간격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결과물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뿌리 기둥을 잡으시고 왼쪽으로 이 핀셋을 살짝 힘을 주면 가운데로 또 몰릴 수가 있고요. 이쪽도 약간 돌아가 있죠. 돌아가 있는 것도 돌아가 있는 부분을 잡아서 약간 이렇게 반듯하게 모션을 취해주시면 간격 벌어져 있는 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로 최종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앞에 한 2가닥, 3가닥 정도는 비워 놓으시는 건데요. 3가닥 정도는 비워 놓으시고 코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가 8, 맨 끝에가 9예요. 사이즈가. 그리고 전체 길이에 정 가운데가 12 사이즈를 붙이시면 되세요. 12 사이즈를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12와 9 사이가 11을 붙이시면 돼요. 11. 그 다음에 12와 앞에 8 사이도 11 사이즈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기둥을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가닥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기둥을 세우신 다음에 11과 이 전체 길이 11과 9 사이에 10을 붙이시는 거예요. 9, 10, 11, 1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12와 앞에 8 사이에 11 사이즈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닥이 2개가 더 늘어났죠. 늘어났으면 12와 11 사이에 또 12, 12와 11 사이에 12 이렇게 붙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사이를 채워주시면 되세요. 우리 선생님이 번호로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곧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볼펜으로 아이패치에다가 사이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3가닥은 떼어주시는 거고요. 앞에 3가닥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 앞에 3가닥은 빼주시는 거고 여기는 8 사이즈에 8. 앞에 8 사이즈가 되고 맨 끝에 기둥이 9 사이즈 정 가운데가 12예요. 네, 이렇게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2와 9 사이즈 중간을 12를 붙이시면 돼요. 중간에 11 사이즈를 붙이시면 되는 게 11 그리고 12와 8 중간 가닥을 잡아서 11 사이즈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전체 하나, 둘, 셋, 넷, 5가닥이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기둥을 세우시고요. 8, 12, 9 전체 5가닥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를 채우셔야 될 텐데 11과 9 사이에 숫자가 뭐가 있어요? 9와 11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숫자 10이 있죠. 10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11과 12 사이에는 또 12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12와 11 사이에 12를 붙이시면 돼요. 또 11과 8 사이에 10을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 기둥을 세워 놓으시죠. 기둥을 세워 놓으면 요만큼은 12의 구획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만큼
10과 11, 요만큼은 11 사이즈를 붙이시면 되겠죠. 요만큼은 10, 여기에서 여기는 8이 한 두 가닥 정도 되고 나머지가 9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이쪽은요, 12와 11 기둥 사이에는 11 사이즈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10과 11 사이에 10, 그리고 9와 10 사이에 10, 아니 9와 10 사이에 9, 요만큼은 9의 간격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10, 여기에서 여기까지 11,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는 12가 사이즈예요. 이해되시죠? 12에서 11, 요 칸은 11을 붙이시면 되고요. 11에서 요 앞에 10 기둥까지 10, 10에서 앞에 8까지는 9를 붙이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이렇게 사이즈가 이해가 되셨으면, 주의사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밑에 뿌리보 근에서 속눈썹 일정한 간격을 뒀을 때 지금 똑같이 일률적인 간격이 보일 수 있게끔 붙여주시는 게 주의사항이시고요. 이 간격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옆으로 많이 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요령이에요. 주의사항이십니다. 반대편은 그러면 어떻게? 반대편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 원리만 이야기해 주세요.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시술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콧대 때문에 시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창고 테이프나 이런 거를 딱 붙여 놓으시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여기는 똑같이 그림을 다시 그려 볼게요. 앞에 세 가닥은 비우시고요. 세 가닥은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 기둥을 8, 맨 끝에 기둥을 9, 가운데 기둥 12를 세웠어요. 세 가닥을 세웠죠. 그러면 12와 8 사이에 기둥을 세워서 12를 넣을게요. 이해되시죠? 12와 9 사이에 11 사이즈를 붙일게요. 5가지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럼 또다시 11과 12 사이에 기둥을 세워서 12를 붙일게요. 12와 11 사이에 12를 붙일게요. 다시요. 11과 8 사이에 뭐를 붙이냐면 10 붙일게요. 11과 9 사이에 10을 붙일게요. 이렇게 해놓고 간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기둥이 다 세워졌으면 이 사이사이를 메꾸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12와 12 간격은요, 전체 12 사이즈예요. 12가 붙으면 되겠죠? 그리고 12에서 11 사이는 11, 여기도 11.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10과 11 사이에는 뭐가 되죠? 10. 11과 10 사이는 10.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9. 여기는 뭐가 될까요? 9. 두 가닥만 8. 그러니까 한 가닥만 8을 붙이면 되죠. 왜냐하면 3개를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될 수 있게끔 붙여주시면 부채 모양을 만드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고, 제가 아까 시술을 하다가 여기를 일부러 붙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속눈썹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UN14 같은 경우에 속눈썹은요, 이 마디마디가 조금 더 굵어요. 굵어서 그냥 잘랐을 때도 이게 한 칸이 5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그냥 세우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무슨 숫자를 세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는 왜 붙여놨냐면, 요게 더 굵죠. 모가 굵기 때문에, 원래는 시험 규정에는 요거를 2-3 가닥은 안 붙이시는 건데,
제가 왜 팔 사이즈를 붙여놨냐면 요게 그냥 놓으니까 이 앞에 중간중간 5칸마다 약간 더 굵어요. 얘가 기둥이 굵기 때문에 얘를 안 했더니 얘는 붙이고 얘는 안 붙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붙이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속눈썹 국가과제 매뉴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